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하겠습니다. 2019 수능특강 영어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번에 녹화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소화전이 터져가지고 복도가 완전 얼음왕국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고 막 이렇게 씩씩하게 걷다가 정말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아마 배낭을 안 메고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세게 넘어졌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와서 녹화를 하는데 와, 그날따라 기계도 고장나고 뭐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다 끝났구나 싶었는데요. 컴퓨터에 USB를 딱 꼽는 순간 정말 그 많은 폴더들 중에서 2019 수능특강 폴더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만점 노트. 그거 지문 4개 만드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싹 없어져가지고 제가 한 이틀 정도 진짜 완전 멘붕 상태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시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의 우울이 길다. 후회가 체념이 무기력이 너무 길다. 보아라. 큰 바람이 불었고 세상은 그대로가 아니냐. 내 안에 부는 바람에 너는 너무 오래 흔들린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시 다잡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뭔가 속상한 일 때문에 공부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안에서 부는 바람에 너무 오래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은 어법성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바짝 긴장하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지문 3번부터 같이 풀 거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법성 판단은 어법 문제라 그래서 딱 그 부분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문 자체가 다른 유형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Better understanding 이니까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뭘 더 잘 이해하는 거냐면 of customer needs, 고객의 필요를 갖다가 더 잘 이해하는 거래요. 자, 여기까지가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이것이 can lead to, 이어질 수 있답니다. 자, 어디로 이어질 수 있대요? To increase sales, 증가된 판매와 a larger market share, 더 큰 시장 점유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소재는 일단 뭐예요? 그렇지. 우리가 고객의 필요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고객의 필요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대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대요.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죠.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건 뭐다? 예시다.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고요. 이 사람이 is a believer, 믿는 사람, 신봉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신봉하는 사람이란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고객의 필요를 잘 이해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인 겁니다. 자, 뒤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has had first-hand experience. 자, 그가 first-hand는 직접적인이란 뜻이니까 직접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쌤 명사 뒤에 ing 붙었으니까 얘 명사 수식이죠. 그렇지. 자, 그리고 잘 한번 볼게요. 목적어, 보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아직 이 자리에 뭘 올지 모르겠지만 improve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향상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신의 회사가 향상시키는 거, 근데 its products, 그 회사의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었나요? 방법이 뭡니까? by ing가 뒤에 붙었죠? by listening to customer complaints, 고객의 불만을 잘 들음으로써, 경청함으로써.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해야 되는 생각은 일단 이 A번에 답 찾는 것보다도 고객의 필요를 이해한다라고 앞에서는 조금 더 큰 범위로 얘기했는데 이 글에서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를 이해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 고객이 갖고 있는 불만사항을 잘 이해해라. 이해하라는 건 잘 들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이 증가될 거다. 여기서는 제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쌤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나온 것 같습니다. 고객의 불만을 갖다가 잘 이해하면 그러면 결국은 제품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A 단락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watch 같은 동사를 뭐라고 할까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요. 우리 이런 것들을 지각동사라고 불러요.
대표적으로 보다에 해당하는 watch, 듣다에 해당하는 hear 이런 것들이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는요. 목적어 보어 자리에 원형을 쓰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쌤 그럼 요 자리에는 원형만 올 수 있나요? 아니요. 요 자리에는 ing도 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럴 땐 해석을 어떻게 하나요? 똑같아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그럼 이거 두 개 묶어서 시험에 내면은 뭘 골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묶어서는 절대 시험에 안 나오겠죠. 그냥 ing가 붙으면 조금 더 생생하고 생동적인 느낌이 가해지는구나. 뉘앙스의 차이 정도다라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적 보호 자리에는 원형이랑 ing만 옵니까? 아니요. pp도 와요. 과거분사가 오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뭐뭐 되는 것을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올 수 없는 걸 외우는 게 빠르겠구나. 지각 동사는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누구는 못 와요? 지금 여기 없는 멤버가 누굽니까? 투부정사는 못 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제거하시면 되는 거고요. 답은 improve가 되는 거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어가 원형하는 것을 보다 그랬으니까 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을 보는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But sometimes 자, 하지만 때로는 McNeil says,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You have to help customers along. 원래 along이라고 하면 이렇게 쭉 따라서니까 고객들을 갖다가 help along, 계속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불만을 말하는데 뭘 도와줘야 됩니까? 자, 왜냐하면 they do not always voice. not always라고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라는 뜻이고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 온 voice니까 당연히 동사로 쓰였겠죠.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자, 고객들이 항상 자기의 불만사항을 소리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래요. Directly to the company. 어디에다가? 회사에다가 directly, 곧장 이야기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고객의 불만을 잘 이해하면 회사가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고객들이 때로는 불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더라. 불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불만이 있으면 말하면 되지 왜 표현을 안 할까요? Some boat owners report that. 자, 일부 보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report that.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갑자기 지금 보트 소유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의 집단이 나왔죠. 그럼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예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무슨 예예요? 그렇지. 불만이 있는데도 표현하지 않더라라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Do not express dissatisfaction. 이게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을 표현을 안 하더래요. 자, 왜 안 하나 봤더니 they are not sure. 자기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What to ask for. 자, what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 무엇을 투부정사해야 할지 뭐 이런 의미입니다. ask for가 요청하다니까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긴 한데 딱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아니면 they fear, 두렵기 때문이래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냐면 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as a nuisance라고 해서 이 단어는 하단에 성가신 존재, 뭐 골칫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보트를 파는 보트 딜러에게 자기가 뭔가 성가신 존재, 뭐 진상 고객 이렇게 여겨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더랍니다. 쌤, 그럼 B 자리에는 뭘 골라야 됩니까? 이 fear라고 하는 동사가요. 뭐뭐를 두려워하다. 그럴 때 이 뒤에 뭐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대절도 올 수 있고 동명사 ing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봤더니 ing 전부 지금 뭐가 왔습니까? 동명사가 왔어요. 자, 근데 앞에 있는 동명사랑 뒤에 있는 동명사의 차이가 뭐예요? 뒤에 있는 애는요. being pp. BPP는 우리 이거 수동이잖아요. 그럼 얘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보트 소유주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자기가 이런 진상 고객으로 여겨질까 봐 두려운 거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두려운 게 아니고 남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보트 딜러가 자기를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자기가 그렇게 여겨질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쌤, 주어인 they,
즉 다시 말해서 보트의 소유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까 봐 두려운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ing perceived를 사용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동명사의 수동이란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해석 공식 28번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자, 어쨌거나 이제 넘어갑니다. Other boat owners. 자, 또 다른 보트의 소유주들은요, 읽을 것도 없어요, 사실. 이 사람들도 무슨 사람들이겠어요?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겠죠. Lack confidence.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 뭐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In the dealer's knowledge. 그 딜러의 지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더래요. 딜러의 무엇에 관한 지식? 보트에 대한 지식.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얘 이렇게 수식이에요. They sell. 그 딜러들이 파는 보트에 대한 딜러들의 지식에 자신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유, 뭐 그 사람이 보트 팔긴 해도 뭐 보트에 대해서 알겠어? 내가 말한 뭐 알아? 이러니까 이제 불만을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think that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Everyone has these problems. 모든 사람이 다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괜히 유난 떨고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쌤, 그러면 지금 계속 늘어놓은 얘기가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문제잖아요, 문제. 그럼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encourage는 목적어 뒤에 목적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써서요.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이렇게 독려하다. 뭐 독려란 말이 어렵나? 이렇게 부추기고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자기의 딜러들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그렇게 권장을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Go out. 가세요. 나가서 interact with boat owners, 보트 소유주들이랑 상호작용을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그치, 불만이 있는 걸 좀 들어봐라 그거 있죠. 자, 어떨 때예요? When they are on their boats, 그들이 보트 위에 타고 있을 때 나가서 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그래요? 뭘 위해서? 자, 이때 투부정사는 위해서로 해석이 돼요. actively ask for complaints 라고 해서 우리 괄호가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 그죠? 적극적으로 ask for complaints니까 이게 요청하다잖아요. 불만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서 좀 상호작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하나는 active, 형용사고요. 또 하나는 actively 부사인데요. 둘 중에서 뭘 고를까쇼? 여러분, 형용사는 가장 대표적인 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명사 수식. 그러면 부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명사 빼고 나머지 다 수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는 ask for, 요청하다 이거잖아요. 명사입니까? 요청하단데? 아, 쌤 명사 아닙니다. 명사 아니니까 형용사로 꾸며줄 일이 아니고 뭐로 꾸며주면 되겠어요? 아, actively라고 하는 부사로 꾸며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부사가 형용사도 꾸밀 수 있죠. 부사도 꾸밀 수 있죠. 동사도 꾸밀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뭐 투부정사, ingpp 분사 이런 것들 다 누구예요? 부사가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석 공식 49번 가시면 여러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끝나요? 고객이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불만을 요청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요청하기 위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라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글 전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객의 불만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고객의 불만을 경청하면 제품이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소비자가 불만 표현을 갖다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뭐 비교적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쭉 예시를 덧붙이는 형태였기 때문에 뭐 무관한 문장 찾기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빈칸 추론 문제로 만든다면 좀 쉽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불만 사항을 갖다 요청해라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제일 핵심적이었고, 자, 고객의 필요를 보다 더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불만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여기가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았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4번에 있는 거고요. 밑줄형 어법 문제입니다. 가보자고요. Indeed, 진짜로 in order to feel good, in ord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니까 여러분이 좀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요. 뭐에 대해서? About the choices, 선택에 대해서. 아직 안 끝났어요. 뒤에 주어, 동사, 명사 뒤에 나온 애는 명사 수식이잖아요. 자, 우리가 한 선택에 대해서 좀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self-justification, 이게 자기 정당화입니다. 그죠? 자기 정당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뭐예요? 아, 쌤, 자기 정당화에 대한 글입니다. 정당화를 하고 나면 뭐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mindless self-justification. mindless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정말 정신이 없는 거, 분별이 없는 겁니다. 분별 없이 막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 근데 분별 없이 자기 정당화하는 게 뭡니까, 쌤? 잘 모르겠죠. 그래서 or 하고 풀어놨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justifying things.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 관계대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이때 생각을 해야죠. 엄청 이상하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형태네. 저 이거 예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혹은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뭐 이런 형태일 때요. 앞에 동사가 think 생각하다, know 알다, believe 믿다 이런 류의 동사일 때 얘를 한번 괄호로 쓱 묶어봐라. 그리고 마치 얘가 삽입된 것처럼 해석을 해봐라. 어떻게?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were mistakes, 실수인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훨씬 편해질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아마 처음 들어본 친구들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해석 공식 72번 가셔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보세요. 자, 다시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이상하네? 앞을 봤더니 알다 생각하다 류의 동사라서 얘네 둘을 묶어놓고 삽입처럼 먼저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수인 것들. 자, 괄호로 묶어놓고 봤더니 동사의 주인이 요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게 이제 뚜렷이 보이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누군가를 대신하는 명사 아닙니까? 얘가 대신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things. 복수인데? 그럼 쌤 결국은 대신 복수인 things를 받고 있으니까 동사 자리에 were 쓴 거는 아주 잘한 겁니다. 그렇지, 잘한 거예요. 자, 근데 실수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왜요? For the sake of sticking to our story. stick to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고수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고수하기 위해서. For the sake of가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 실수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정당화하는 거. 이게 이제 분별 없는 정당화인데요. 이것은 can draw us. 우리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어디로? Deeper into disaster. 어떤 더 깊이 재앙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쌤, 그럼 이 글에서 필자는요, 자기 정당화가 너무 무분별하게 일어나면 이게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의 이야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라는 걸 알면서도 정당화한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들아 연습장에다가 빽빽이를 하면 그거 성적이 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도 속으로는 내가 잘못 말했구나, 실수했구나 라는 걸 알죠. 근데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그냥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걸 깨기 싫어서 계속해서 실수인 걸 알면서도 그냥 아니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자기 정당화라는 겁니다. 자, 뭐 어쨌거나 여기죠. It blocks our ability. 자, 이것이 즉 이렇게 무분별하게 정당화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막아버려요. 자, 어떤 능력인지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죠. To even see our errors. 우리의 어떤 실수를 갖다가 볼 수 있는 능력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자기 정당화가 진짜 우리를 재앙에 빠뜨린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고도요, 그게 실수인 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Let alone,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추가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orrect them. 그것들을 뭔가 고치고 수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실수라는 걸 보는 능력조차 막아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 쌤, 그러면 여기서 뭘 수정한다는 겁니까? 그치. 여러분, 대명사에 밑줄이 와 있을 경우에 어법 문제에서요. 대명사에 밑줄이 와 있을 경우에 거의 95%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너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원래 명사가 뭔지 아니? 그거 찾아가서 걔가 단수면 it, 복수면 them을 써봐. 보통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얘가 가리키는 거 뭐를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것들. Our errors 복수인데요. 그래서 them을 쓴 거예요. 어때요? 잘했죠. 지금 이상 없어요. 자, 그 다음에 it distorts reality.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기 정당화하는 것이 distort가 왜곡하다 이런 거거든요. 현실을 왜곡시켜 버려요. Keeping us from getting all the information we need and assessing issues clearly. 그랬는데 우리 이렇게 뒤쪽에 가서 붙은 뭐 ing 분사구문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래서, 하면서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했었죠. 현실을 갖다 왜곡시켜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ing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었어야 되는 표현이에요. Keep A from ing를 쓰면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미리 읽어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자기 정당화 하는 거 이게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막아요? 막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치? Getting all the information we need. 주어 동사가 이렇게 수식하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끔 막고 두 번째, 또 뭐 하지 못하게끔 막아요? Assessing issues clearly. 그 문제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assessing, 평가하지 못하게끔 막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 쌤,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이라 막는 게 두 가지라는 걸 금방 아신 거죠. 아, 그게 아니고요. 형태상 봤을 때 from the ing 두 개가 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막는 게 두 가지구나 라고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장치. 우리 이런 걸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일단은 맞게 쓰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and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동사에 이렇게 밑줄이 와 있잖아요. 그럼 뭘 한번 찾아보냐면 얘랑 똑같은 형태를 가진 아이, 뭐 ing면 ing,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이런 애가 앞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의미상 둘이 나란히 짝을 이루어서 쓰였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ing 썼잖아요. 앞에 ing를 찾았잖아요. 의미상 나란한지 보셔야죠. 아, 우리가 못하게 막는 일이 두 개야. 정보를 얻지 못하게 막고 평가를 하지 못하게 막고 의미상도 나란히 잘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 이 자리에 ing 쓴 거 맞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계속 갈게요. It deepens and widens reefs. 자, 이것이 더 깊게 만들고 넓게 만들어요. 자, 요 단어는 하단에 균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 사이의 균열을?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국가 사이에서의 이런 균열을 더 깊게 만들어요. 지금 사실 이게 어법 문제 아니었으면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싹 다 나쁜 얘기죠. 그럼 뭐 하면 이렇게 나쁘다는 겁니까? 자기 정당화를 하면 나쁘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t keeps us from letting go. 또 나왔네. 뭐 나왔어요? Keep A from ing. A가 ing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라면서요. Let go of는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letting go of unhealthy habits니까 나쁜 버릇을 놔버리는 거? 아, 나쁜 버릇을 버리는 거구나. 근데 우리로 하여금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게 한대요. 자꾸 정당화하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사실 그 병렬 구조라는 게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석 공식 73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자, 어쨌거나 넘어갑시다. It permits the guilty. permit이라고 하면 허용해주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어떻게 쓰이냐면 목적어가 투부정사하게 해주다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The guilty,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게끔 해주냐면 to avoid, 회피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뭘 피하는데요?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ir deeds. deed가 행동이니까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갖다가 피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아, 쌤, 그러면 이게 뭔가 책임 회피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계속해서 자기 정당화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이 밑줄 4번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쌤, guilty라고 하면 유죄의, 죄가 있는, 얘는 형용사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더 이런 걸 관사라고 부르고요. 너는 어디 앞에 붙여요? 명사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 앞에 너를 붙였어요. 그럼 그건 무슨 의도일까요? 얘도 그냥 명사처럼 써. 이런 뜻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여러분이 무슨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the guilty니까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 the rich는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니 형용사의 특성을 갖다가 명사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인 한 명은 아닐 거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그럼 4번도 이상 없습니다. As when an employee is caught embezzl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as는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뒤에 읽어보니까 이게 뭔가 책임 회피의 예 같은데요? 그렇지. 그래서 이때 as는 뭐뭐처럼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어떤 그 직원이 is caught, BPP니까 잡히다 수동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붙잡혔어요. 뭐 하다가. 요 단어는 하단에 횡령하다라고 나와 있죠. 회사 돈을 훔쳐 쓰다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He justifies it. 그거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정당화시켰어요? by ing 방법입니다. by say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He is very badly underpaid. 제가 진짜 심하게 이렇게 underpaid, 보수를 제대로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횡령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처럼 이게 책임 회피용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월급이 적다고 회사 돈을 훔쳐 쓰는 것은. 근데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 다음 표현을 보고 아마 여러분이 이때 이시 무슨 뜻인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라 해석했다 칩시다. 그럼 보세요. 그것은 only through, 오로지 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냐면 constant, 끊임없는 self-policing이라고 했어요. police가 경찰인데? 그럼 policing, 경찰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쁜 놈 없나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자기 감시라는 의미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감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등장을 합니다. 선생님, 관계대명사는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주격이라는 의미는 주어를 대신해서 쓰였다는 의미죠. 그렇지. 근데 뒤에 왔더니 주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주격이 될 수 없겠네. 선생님,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어를 대신해서 쓰였다는 얘기죠. 그렇지. 여기서 보면 make sure, 확실히 합니다. 뭐를?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쪽에 쫙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목적격으로도 못 쓰인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쌤 혹시 보어로 쓰이는 거 아닐까요? 보어? 보세요. is, 비동사 뒤에 오는 게 보어잖아요. 이다. 뭐라고? 그 뒤에 보충해주는 말. 근데 뒤에 보어 자리도 다 차 있어요. 그럼 뭐지? 선생님 얘는 그러면 역할이 없습니다. 역할이 없으면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5번이 지금 잘못됐구나. 이렇게 걸러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5번이 뭘로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렸구나라고 정답을 체크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 it랑 that 얘를 강조 구문으로 보면 사실은 얘네가 없어도 뜻이 통하거든요. 강조라는 건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뉘앙스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강조 구문이었구나. 그러면 it랑 that을 제가 빼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오로지 이 끊임없는 자기 감시를 통해서만이 we can make sure,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Our self-justification, 우리의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 mindful이니까 이번엔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not a denier of reality. denier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절하고 부정하는 거잖아요. 현실 부정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자기 정당화하지 말고 뭐를 통해서? 그렇지. 자기 감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당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 mindful, 굉장히 사려 깊게 잘 생각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단순히 현실을 부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괜찮죠? 자, 내용 한번 전체 정리해 볼게요. 분별 없는 자기 정당화는 하여간 이렇게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기 감시를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고 어휘 추론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기 정당화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면 아주 나쁘다라는 의미로 disaster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void라는 표현이 나왔죠. 책임을 지지 않고 뭔가 회피하는 용도로 이게 쓰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모두 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self-policing, 자기 감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각각 A, B, C 어휘가 왜 쓰였나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횡령이니 이런 류의 그 표현들은 여러분이 아마 좀 덜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봤는데 아 내가 그때 있잖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왜 실수를 했었고 어떻게 고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시 잘 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 뺏기게 되는 거니까 스스로를 잘 감시합시다 라는 내용이라고요. 괜찮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제 5번 지문이 되겠고요. 얘는 박스형 어법입니다. 조금 마음이 가볍네? 가볼게요. Here's an interesting thought. 자, 여기에 참으로 재미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If glaciers started reforming. glacier라고 하면 빙하예요. 자, 만약에요. 빙하가 reforming이니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we have a great deal more water. A great deal이니까 많은 겁니다. 비교급 앞에 a great deal이 쓰여서 훨씬 더 많다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로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Now to draw on. draw o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끌어다 쓰고 의존하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쌤 지금 이 글은 그러면 빙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빙하가 만약에 다시 만들어진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뭔가 의존할 수 있는 빙하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뭐가 많다? 물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열된 것들은요. 사실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다 뭐겠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뭐 허드슨 베이, 허드슨만이라든지 Great Lakes, 오데호라든지 Hundreds of Thousands of Lakes of Canada. 이 캐나다에 있는 호수들이라든지 얘네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물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요즘 이렇게 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none of them which 그들 중에 그 어떠한 것들도 앞에서 쭉 나열된 이 물들 중에 어떤 것들도 existed 존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To fuel. 원래 fuel은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빙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해 주는 걸 의미하겠네요. The last ice sheet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대륙 빙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륙 빙하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 물을 제공해 주는 용도로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A 자리에 뭘 쓸까 요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hundreds of thousands 이거 제가 얘기 안 했다고 또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니죠. hundreds of thousands of는 얼마예요? 수십만 개의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옛날에는 이런 물들이 이렇게 없었대요. 자,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앞에 봤더니 주어 동사가 있고 지금 여기 봤더니 콤마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주어 동사가 등장을 해요. 우리 주어 동사를 콤마로 이렇게 이어줄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주어 동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착제가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접속사. and 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네. 그러면 접속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말이 와야 되겠죠. 접속사까지 할 수 있다. 접속사의 접속이란 말 대신에 관계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까지 자기가 다 하거든요. 쌤 그러면 여긴 그냥 대명사를 쓸 게 아니라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맞겠군요. 그렇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물이 많아져서요. So, they would grow. 이제 빙하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Very much quicker.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물이 많아져서 빙하가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라는 얘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에 좀 약하죠. none of which처럼 이 관계대명사 앞쪽에 뭐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해석 공식 38번 가시면 예문이 많으니까 문제만이라도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갑시다.
그럼 뭐? 그 생각했거든요. 빙하가 빨리 커지면 뭐? 그래서 뭐? 봤더니 And if they did start to advance again.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이게 쓸데없이 동사 앞에 did는 왜 붙였습니까? 이게 진짜로 정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빙하가 advance, 원래는 발전하는 거니까 여기서 앞에 나온 말로 바꾸자면 빙하가 재형성되는 거겠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What exactly would we do? 정확히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옛날이랑은 달리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빙하가 생기면은 blast them. 이게 폭파시키다 이거죠? 그냥 폭파시켜버리면 되지 않아요? With TNT, 뭐 이런 폭약을 가지고 아니면 maybe nuclear missiles, 이 핵 미사일을 가지고 그냥 폭파시켜버리면 되잖아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Well, 글쎄요. Doubtlessly we would. 글쎄 우리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의 would 뒤에 생략된 게 뭘까요? 그렇지. bless them with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폭파시키려는 노력을 하긴 하겠죠. 하지만 consider this.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나오는 걸 봐서는 이렇게 진짜로 빙하기가 다시 도래해서 빙하가 막 급속도로 커지고 이거를 우리가 과연 그냥 폭탄 가지고 미사일 몇 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냐?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요. 아, 쌤, 이렇게 빙하가 커지는 것을 갖다가 간단히 그냥 폭파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뒤에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보시고 문법 본 김에 저랑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빙하가 다시 막 형성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현실이 아닌 것을 가정할 때 현실이 아니란 걸 티는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써요? if 뒤에 과거 동사를 써요. 아, 쌤, 지금 이게 현실이 아닌 건데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는 if 뒤에 과거 동사를 쓰고 그렇지. 뒤에는 would 원형을 쓰는군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야 현실 아니야 놀라지 마. 지금 그냥 한번 가정해보는 거야. 이런 걸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if 과거동사 would 원형의 형태를 쓰면 현실을 반대로 한번 상상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1964년에 the largest earthquake 정말 최대 규모의 지진이 있었어요. 쌤, 얘가 저는 동사인 줄 알았습니다. recorded, 기록했다. 지진이 기록했다예요? 그러면 이 뒤에 이건 뭐죠? rocked, rocking? 아, 쌤, 생각해보니까 지진이 기록했다라고 하면 뭘 기록했는지도 뒤에 있어야 되고요. 지금 봤더니 북아메리카에서라는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 북아메리카에서 기록된 지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PP 과거 분사예요. 아,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못 알아들었죠? 알았어요. 여러분이 과거 동사랑 PP 과거 분사를 해석하는 걸 항상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진이 기록했는가? 기록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미가 능동인가? 수동인가? 쌤, 북아메리카에서 기록된 지진. 일단 의미는 수동인 것 같습니다. 그쵸? 수동인데 만약에 얘가 동사다. 그러면 이제 수동태를 써야죠.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BPP가 수동태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는 안 보이잖아요. 수동의 의미면 수동태로 나타내야 되는데 BPP를 쓰진 않았다는 얘기는 얘가 동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쌤 그러면 동사가 아니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거 그게 PP 과거 분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한 거군요. 그렇지. 해석은 뭐뭐 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북아메리카에서 기록이 된 가장 큰 지진. 그럼 이제 주어 나온 거고요. 지금 괄호로 묶인 부분은 다 꾸며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이제 동사 나올 차례예요. 우리 동사 ing 붙은 거 이거 동사 아니에요. 아시죠? 동사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동사 아니고요. 그래서 rocked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진이 rock이니까 흔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알래스카를 뒤흔들었어요. 자, 근데 이때 might는 이제 힘이란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알래스카를 뒤흔들었냐면 이렇게 강력한
concentrated mind. concentrated라고 하면 이렇게 집약된 이런 뜻입니다. 집약된 힘을 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숫자로 이거 얼마 10, 100, 1000만, 10만, 20만 메가톤이라고 해봤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닿지 않아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The equivalent, 이거는 상응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 상응하는 힘이냐면 2000개의 nuclear bombs니까 핵폭탄의 위력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이러니까 확 와닿네.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 알래스카를 뒤흔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하지? Almost 3,000 miles away in Texas. 자, 텍사스에서 거의 3,000마일이 떨어진 정말 멀리 있는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water sloshed. 자, 요 단어는 하단에 철벅철벅 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이 확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Out of swimming pools. 이 수영장 밖으로. 그러면 이게 엄청 강력해서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 그 힘이 전달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street인데 이 앵커리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도로가요. fell 20 feet. 어떻게 됐어요? 20피트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얼마나 그 힘이 강력했는지 아시겠죠? The quake, 이 지진이요. devastated라고 하면 황폐화시키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를 갖다 그냥 싹 파괴해버렸어요? 24,000 square miles니까 평방 마일에 이 wilderness, 그냥 정말 황무지, 황야, 여기를 갖다가 다 황폐화시켜버렸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막 뒤흔든 겁니다. 자, 그런데 much of it them, 그것의 상당 부분이 glaciated. 자, 이건 뭐예요? 아까 글레이셔랑 비슷하게 생겼죠? 빙하로 뒤덮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빙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는 뭘 사용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 쌤, 일단은 이렇게 넓은 크기의 황야, 요거를 받고 있는 거니까, wilderness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저는 it으로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꼭 이런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쌤, square miles, 이 평방 마일이 이게 복수로 쓰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댐을 골랐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앞에 붙은 거는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큰 크기의 wilderness, 이거를 지금 한 덩어리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앞에 much라는 표현을 썼어요. much는 우리 셀 수 없는 거랑 같이 쓰이죠. 여러분, 단수, 복수라고 하는 건 일단 셀 수 있어야 복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쌤 그러면 어차피 셀 수 없는 것의 상당 부분이란 의미니까 much of it, 요걸 쓰는 게 맞겠군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여기가 상당 부분 지금 다 빙하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And what effect? 그러면 대체 어떤 영향이 did all this might, 이 모든 힘이 all this might have, 이 모든 힘이 과연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까요? 어디에 있어서? 이 알래스카의 빙하에 있어서요. None, 아무 영향도 없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는 끄떡도 없었다고요. 아까 핵폭탄 몇 개? 2,000개의 그런 위력으로 이게 흔들었는데도 끄떡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빙하가 다시 생기기 시작했을 때 걷다가 미사일 몇 방 쏜다고 이걸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예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보고 조금 힘들었다면 의문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what이 명사를 꾸며주면 어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주어 동사 다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이 모든 힘이 미치게 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빙하가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래서 다시 형성된 다음에 훨씬 더 빠르게 커질 텐데, 왜냐하면 지금은 물이 더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폭파시켜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옛날 그 지진을 생각해보면 빙하는 끄떡도 없더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었고요. 사실은 문제로 바꿔 출제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빈칸 추론 문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hey would grow very much quicker. 결국은 빙하가 굉장히 빨리 커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의 문제에 대한 거니까 뭐 요 정도 부분만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잘하셨고요. 오히려 얘는 다시 어법성 판단을 대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뭐 가정법이라던가 이렇게 짚어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이제 6번으로 넘어갑시다. 6번 지문은요.
운동선수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the perspectives 그랬습니다. perspective라고 하는 게 어떤 관점, 견해 이런 거잖아요. 아, 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요. 뒤에 조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목적격으로 쓰인 겁니다. 아, 그렇네. 자, 이러한 견해를 researchers, 연구원들, consultants, 상담가들, 또 코치들, athletes,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have,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About confidence. 어떤 자신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요. 관계 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 말이 이어지나 쭉 한번 읽어본 거예요. 갔더니 여기서 딱 끝났잖아요. 아, 쌤,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관계 대명사의 식구고 주어는 the perspectives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동사. 주어가 복수니까요. 동사에선 s가 빠져야죠. 아, 맞아. 우리 현재 시대일 때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에서 s가 빠졌습니다. 3인칭일 경우에 물론 나랑 너를 제외한 다른 것일 경우에 1번은 지금 이상 없어요. 어쨌거나 자신감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견해가 share common elements, 어떤 공통된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더래요. 아, 쌤, 그럼 이 글은 아무래도 자신감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자신감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려나 봅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뭘까요? 앞에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아니고 얘는 PP죠. 그래서 뭐뭐 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Related to athletes' fundamental faith. 운동선수들의 어떤 기본적인 신념과 관련된 공통 요소들입니다. 자, 근데 뭐에 있어서의 신념이냐면 in their readiness. readiness라고 하는 건 뭔가 기꺼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기꺼이 뭘 하는 건데요? 투부정사가 또 이렇게 수식해주네요. To perform their best.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그 운동선수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 이런 것과 관련된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고 있더래요. 문장 엄청 어렵다. 문장 엄청 어려운데 어쨌거나 여기 첫 문장에서 우리가 소재만 파악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구나.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어떻게? 아, 나는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요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drawn on these diverse viewpoin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쌤, 얘가요 일단은 주어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 주어도 있고요. 얘는 컴마 찍고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PP 과거 분사를 여기다 갖다 써놓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분사는 두 종류죠. ing 현재 분사 그리고 pp 과거 분사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맨날 우리 배웠어요. ing는 능동의 의미, pp는 수동의 의미. 근데 능동, 수동을 따지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죠. 제가 제 동생을 때렸으면 제 입장에선 때린 거고요. 동생 입장에선 맞은 거고요. 기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준점은 뭐예요? 문장의 주어 위예요. 아, 쌤, 근데요, 막 하면 능동이고 당하면 수동이라는데 저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그럼 제가 하나 팁을 더 드릴게요. 주어가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능동이고요. 주어를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수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drawon이 이용하다, 의지하다 이런 거니까요. These diverse viewpoints 이런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쌤, 우리가 이용한다. 이렇게 해석됐으니까 이거 능동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러면 여긴 drawo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ing, drawing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게 벌써 나왔어요. 우리는요, define confidence,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답니다. 자, 뭐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As athletes' belief, 그 운동선수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in their ability, 자기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To achieve their goals and fully realize their ability. 자기의 목적을 갖다가 achieve, 달성을 하고 realize가 여기서 깨닫다가 아니고 실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실현하고 이럴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이렇게 자신감을 정의 내릴 수 있대요.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내가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자신감이잖아요.
제가 갖고 태어난 능력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잠재 능력이 10가지라고 합시다. 나 죽기 전에 그 10가지를 한번 다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자신감이에요. 아, 쌤 그런 거네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자기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자신감이군요. 그래요. athlete. 자, 운동선수들은요. 라고 한 다음에 who가 등장하고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자, 앞에 athlete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who를 썼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완전 잘했죠. 여기 지금 이상 없어요. 이 운동선수들은 have confidence, 자신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are able to be, 어떨 수 있냐면 positive, 긍정적이고요. motivated,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요. intense, 굉장히 강렬하고요. focus, 초점이 잘 맞춰져 있고요. and emotionally in control, 감정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거 다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은 뭡니까? 긍정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럼 벌써 게임 끝났네. 뭐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다? 좋다, 나쁘다? 엄청 좋다. 그래서 이 글은 자신감이 있으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떨 때 특히 이럴 수 있습니까? When they need to be. 그들이 그러할 필요가 있을 때. 뭔가 내가 긍정적이고 집중하고 감정을 통제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있어요. Athletes with this belief.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운동선수들, 즉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are able to stay confident. stay가 물론 그 장소에 머물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상태로 머물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상태를 갖다가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요. 어떨 때에도 even when they are not performing well. 자기가 잘하고 있지 못할 때조차도 요즘 뭔가 경기가 잘 안 풀려. 그래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신감 있으면 엄청 좋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4번이 잘 쓰였나? 요것만 한번 보자고요. stay 같은 류의 동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remain, 또 keep. 요런 동사들 뒤에 형용사를 쓰면 형용사 한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4번 자리에 봤더니 confident, 자신감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잖아요. 그럼 4번도 이상 없는 거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계속 볼게요. confident athletes. 자,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운동선수들은요. are not negative, 부정적이지 않고요. and uncertain, 또 확신이 없지도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서요? In difficult competitions. 아주 어려운 경쟁 상황 속에서도요. 뭐 계속 지금 자신감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And they are not overconfident. 또 지나치게 자신만만하지도 않아요. In easy competitions. 쉬운 경쟁, 쉬운 시합에서도요. 어쨌든 자신감 있으면 좋구나. 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also encourages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해주고 장려해준대요. 운동선수들이 seek out pressure situations, 어떤 압박받는 상황 같은 것을 seek out이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찾을 수 있게끔 하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to view difficult conditions and tough opponents as challenges to pursue 라고 해서 여러분 view A as B는 A를 B로 생각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힘든 어떤 상황, 그리고 tough opponents, 아주 거친 상대방, 힘든 상대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뭘로 여길 수 있게 해줘요? 자기가 추구해야 할 challenges, 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한마디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뭐 어쨌거나 내용은 결국 자신감이 있으면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얘를 잘 썼는지 보자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죠. and 뒤에 동사 아니면 동사 비슷하게 생긴 준동사의 밑줄이 와 있다. 그럼 제가 뭐 해봐라 그랬습니까? 얘랑 똑같은 모양이 앞에 있나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여기 앞에 있네. 그리고 의미상 얘네가 나란히 쓰였나 확인해 보라 그랬죠. 어떻게 확인해요? 해석해 보시면 돼요. 자,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게끔 자신감은 만들어줍니까? 첫 번째, 압박 상황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도 아주 자기가 추구해야 할 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운동선수들이 하는 행동 두 가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의미상에서도 나란히 병렬, 생긴 것도 나란히 병렬, 잘 썼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전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긍정적이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어려운 조건이나 힘든 상대도 추구해야 할 도전으로 여기게 해주고 좋은 점이 엄청 많아요 라고 계속 나열하는 형태의 글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연계될 수 있겠습니까? 무관한 문장 찾기 괜찮겠죠? 계속 같은 주제를 향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빈칸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이 부분 어때요? 결국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는 목표를 성취하고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나열된 상황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빈칸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 갑시다. 7번이고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The fact that. 사실? 근데 무슨 사실인지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동격이라고 불러요. Chimps do have basic abilities. 자, 동사 앞에 쓸데없이 do를 쓰면 이건 강조의 의미라 그랬어요. 침팬지들이 진짜 기본 능력이 있구나. When it comes to 어디에 있어서는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어서요? The use of arbitrary symbols. arbitrary라고 하면 이거는 자의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의적이란 게 뭐냐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자의적 상징의 사용에 있어서 침팬지들이 기본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아까 동격의 대절입니다. 그러면서 괄호 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묶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오는 거예요? 동격절 이제 끝난 거고요. 이제 동사 나올 차례예요. 주어가 the fact잖아요. 그럼 동사는 뭐 골라야 되겠어요? 예, is 골라야죠. 주어가 단수니까. 전 동격절 처음 들어봤습니다. 해석 공식 43번 가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러한 사실이 is enough, 충분합니다. 뭐 하기에 충분합니까? 뒤에서 투부정사가 enough 수식해요. To suggest the gradually building complexity. 점차적으로 building, 쌓여가는 복잡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symbol use among primates. 이 영장류들 사이에 있어서 상징의 사용. 여기에 점점 더 복잡해지는 복잡성을 설명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문장에서는요. 침팬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얘들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주요한 사실이냐면 자의적 상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징의 사용에 있어서 점점 더 복잡성을 더해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상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지문 끝날 때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된 거 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문이 끝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가끔 우리 선택지 확인할 때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된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잠깐 멈추고 지문 선지를 확인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한 거죠. 동그라미는 끝, 세모는 멈춤이란 뜻이야 라고 제가 정한 거잖아요. 제 맘대로 정해서 쓴 거예요. 이게 자의적인 상징이에요. 이런 걸 영장류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nd on that point, 그리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I'd like to put in a plug. 플러그가 이게 꽂는 거, 전기 플러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꼽으면 전기가 쫙 통하죠. 그래서 서로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쫙 통할 때 칭찬이라는 의미로도 플러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ut in a plug for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 칭찬해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제 개인 쉐에 대해서 그 점에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 개는요. understands at least, 최소한 functionally, 기능적으로는 뭘 얘가 이해하고 있어요? A number of my words. 내 단어들, 상당히 많은, a number of가 많으니까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쌤, 그러면 이 사람의 글이 침팬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봐요. 갑자기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자기의 개의 사례를 들겠다라는 거고 자기가 키우는 개가 지금 단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단어라고 하는 게요. 대표적인 자의적인 상징입니다. 보세요. 에이 이거 뭐예요? 사과. 우리는 사과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애플이라고 불러요. 또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 가면 뭐 이걸 꿍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똑같은 물건을 놓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는 그냥 우리들끼리 정한 거예요.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아, 그렇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자의적인 거군요. 그러면 자기가 키우는 개도 자의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은.
When,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얘가 자의적 상징을 이해하는지 보세요. I say, 내가 얘기하기를 We are going to check the mail. 야, 우리 우편 확인하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He knows well. 얘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That means, 아, 선생님, 얘가 잘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뭐를 해당하는 게 목적어죠. 목적어 자리가 명사절 자리죠. 명사절을 대표적으로 이끄는 애가 대절이죠. 근데 여러분 목적어절을 이끄는 대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요 목적어절을 이끄는 대은 생략된 거고요. 아, 쌤 그럼 이때 대은 뭡니까? 아, 얘는 진짜 이것저것 할 때 그 저것이에요. 그 말, 즉, 야, 우리 우편 확인하러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means 이런 뜻이란 걸 이 걔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we are going to head out to the road. head out to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거니까 이제 길이 있는 대로 나가겠구나. 그리고 check the postal box. 우편함을 확인하겠구나 라는 뜻이란 걸 얘가 딱 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여기선 예를 들었어요. 얘가 실제로 check the mail이란 말을 이해한다라는 예예요. 그리고 though he hasn't mastered English. 자, 이 걔가 아직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하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he does seem to use. seem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 같다 이거니까 진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를? certain arbitrary noises. 어떤 특정한 arbitrary, 자의적인 소음들, 소리들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과를 놓고 사과 아니면 apple 이렇게 갖다가 자의적으로 소리를 붙인 게 언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자의적인 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얘가 나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innovatively니까 아주 혁신적으로 as symbols 상징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래요. 자기 걔가요. 말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더래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놨어요. He barks. 자, 걔가 짖는데요.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으로 짖는 겁니다. When he's outside. 밖에 있을 때. 그럼 뒤에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가 나오겠죠. 자, 읽어보기 전에 이 둘 중에 뭘 고를까 한번 봅시다. 뭐 already는 긍정문에만 쓰이고요. yes은 부정문에만 쓰이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already도 부정문에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already는요. 긍정문에 쓰였건 부정문에 쓰였건 이미 다 일어난 일을 해놓고 야 벌써? 이렇게 할 때 쓰는 의미가 already입니다. 자, 근데 yes는요. 지금 여기처럼 부정문이랑 같이 쓰이면 아직 뭐뭐 안 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뭐라고? 아, already는 이미 했다. 벌써의 의미고요. yes는요, 선생님, 부정문에서는 아직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그럼 걔가 영어를 아직 마스터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의미상 예시 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뭐 어쨌거나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But he uses. 자, 이 걔가 사용을 하는데 one peculiar, 특정한 이런 뜻입니다. 특정한 brief, 아주 짧은 그리고 muffled bark. 자, 이게 소리를 죽인 이렇게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소리를 낮춘 그런 짖는 소리를 내더래요. Only at certain times. 어떤 특정한 때에만 이런 소리를 내더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소리를 내더래요. 자, 근데 뒤에 붙은 ing 분사 구문이에요. conveying something.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더래요. 어떻게 의미를 전달해요? in the direction of. direction이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I wanna come in now. 주인님, 이제 들어가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짖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언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since가 이유를 의미하죠. The sound is distinctive. 이 소리가 distinctive, 구별이 잘 돼요. 사과라는 단어랑 귤이란 단어는 완전 구별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를 언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 it's about coming in the house. 집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죠.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since no other dog I've had. 뒤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이렇게 꾸며줍니다. 내가 이제껏 키웠던 그 어떤 개들도 has ever used. 사용한 적이 없어요. This rather arbitrary sound. 이런 다소 자의적인 소리를. 아까 자의성이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런 특성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instance, 이 사례가 어떻게 하더라? Toward real language. 진짜 언어를 향해서 leans, 기울어지더라. 즉, 이 사례가 이게 진짜 언어입니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 와야 될까요? 여기 since절 다 묶고 나면 이제 주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뒤에 동사 나와야죠. ing 붙은 거 동사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답은 뭡니까? leans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 글은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자세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자신의 개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기 말도 이해할 뿐더러 얘가 자의적으로 소리를 내가지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언어처럼 사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얘가 진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빈칸으로 나올 만한 부분 마지막에 The instant leans toward real language라고 하는 부분이요. 이 부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use certain arbitrary noises 이런 어떤 자의적인 소리를 갖다가 as symbols 상징으로서 사용한다. 이게 결국 언어라는 거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법성 판단이라 제가 좀 설명이 길었죠.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희은이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학원비에 미술 재료비에 돈 많이 들어갈 텐데도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엄마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엄마는 이렇게 해주시고도 더 좋은 거 못 해주셔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늘도 남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숙제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